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의원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정말 바쁘시죠. 워낙에 좀 사안들이 굵직굵직한 그 이슈들이 너무도 많아서 민주당 측면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분주한 그 시기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어려운 또 걸음을 해주셨는데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이번 주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던 김경수 도지사의 이 실형 그리고 구속 소식입니다. 사실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천벽력이란 말을 네.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 후보 시절, 2012년 후보 시절, 그다음 2017년 후보 시절에 정말 손과 발이 함께 움직였던 그런 분이고 많은 분들의 평가가 굉장히 곱고 선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네. 1%도 없는데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된 걸 보고 너무 놀랐고 그다음 많은 국민들이 놀라는 것을 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게시판에 이제 그 청원도 2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이 부당하다라는 그 지적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를 지지를 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이례적이다라고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죠. 네. 실질적으로 이번이 그죠 뭐 장애 뭐라고 하죠?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네. 실형 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네. 현직 도지사가 이렇게 법정 구속됐다는 것도 조금은 의아스러운 점이고 네. 처음에는 사실 뭐 기자들의 그 워딩들이 좀 나왔는데 받아 적은 그런 부분들이었지만 판결문이 어제 공개가 된 걸 보니까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한 81번 들어갔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정확한 증거라기보다는 개연성으로 이렇게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공판 중심주의가 이제 참여정부 때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공판 중심주의를 사법부에서 꽤 적용을 하려고 양심적인 판사들에 의해서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제 노력을 했다는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유독히 공판 중심주의라기보다는 심증 중심주의의 재판이지 않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홍준표 전 도지사의 경우는 1년 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실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유예로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컴퓨터 등 방해 업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18년도까지 단 한 차례도 없고요. 그다음에 기소유예가 한 몇 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형량을 놓고 보더라도 최악의 경우 1년 6개월인데 2년의 실형을 때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이 문제를 양심에 의거한 판사가 아니라 앙심에 의한 판사 아니냐, 판결 아니냐라는 그런 세간의 여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심의 판결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단히 경악스러운 판결이고 그다음에 어저께 판결문을 쭉 밤새 검토한 결과 박주민 최고위원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있다. 그래서 증거가 아닌 그다음에 엇갈리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그러니까 범죄자의 진술이나 아니면 드루킹의 진술만 존중해주고 나머지 엇갈리는 진술을 배척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도지사의 입증이 완벽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이 사법 적폐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는 점 하나 하고요. 판결문에서 부족한 내용들,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의 기준
잘못된 판결의 내용들을 좀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보고하는 거를 좀 해나가겠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2심 어떻게 결과는 바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지난해에 특정 언론에서 보도됐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주장하기에 특정 언론과 자기들이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제공자가 누군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지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1심 판결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증에 대한 것을 더욱더 차곡차곡 쌓아 나갈 것이고요. 실제로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맞대 왔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심 준비를 1심에서 조금 여유 있게 했다면 2심에서는 조금 다부지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얘기했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고 도정이 공백이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과 죄송스러움을 어저께 말씀을 하셨는데 곧 도민들과 다시 이 도정을 돌보는 김경수 도지사로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양승태 키즈다 이 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특수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멘트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강하게 이제 나오는 그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사법 적폐 세력의 반발, 보복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항소심에 이런 게 좀 부정적으로 악영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해보게 되거든요. 일단은 삼권 분립이라는 건 존중합니다. 그러나 헌법의 정신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인권, 그 누구가 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인권은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판결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권 분립을 존중해야 된다는 기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하다기보다는 바른 것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로움과 나라다움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중립적으로 법과 제도를 다스리고 모든 상임위에서 제기되는 그 법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을 특검의 대상으로 놓고 본다는 얘기는 대선 불복입니다. 네. 대선 불복,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으로 간다면 국민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넘었으면 그것을 거론한다는 것은 탄핵을 당한 세력입니다. 탄핵이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분이 없는 주장을 지금 청와대 앞에서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강한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오만 방자하기 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요. 사법부에 대한 것은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추종 세력에 의한 사법농단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0년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법원장 출신이 구속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법부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의 칼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편에 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싸울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서 적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냐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법부 안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일부 정부와 정권의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판에 관여했던 것, 그다음에 판사를 뒷조사했던 것, 그다음에 공적인 자금을 유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김경수 도지사 건도 그렇고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렇고 또 이재명 또 경기지사도 그렇고
지금 정치 생명의 줄줄이 차기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2020년까지는 아직 네. 시간이 좀 꽤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야당이나 일각에서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마치 이것이 프레임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해서 네. 유죄는 아니니까 좀 지켜볼 일이고요. 그리고 다수의 저희 여권에서의 대선 주자들은 활동하고 있고 지금 시작이죠, 사실은. 예, 그 다음에, 그렇다고 놓고 보면 야권은 그럼 확실한 주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저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고,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국민 앞에 등장을 하리라고 네. 보고, 지금 이런 시련들은 사실은 야당 생활을 저희가 한 10여 년 했고 어렵게 촛불 민심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쌓여있던 우리나라의 적폐를 도려내고 그다음에 새롭게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또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토크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어제 이 뉴스카페 퀴즈 정답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나왔었죠. 정답은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였습니다. 당첨자는요, GUNWO 김님입니다. 군우 김님 축하드리고요. 어제 선글라스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이어서 드릴게요. 하급 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그 절차고요. 1심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답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 같이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연휴기 때문에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살펴봤습니다.